조성주가 간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하여튼 새해 같지가 않아요, 저는. 네. 그죠? 이상하더라고요. 2016-1. 네. 네. 2016년이 이렇게 사람들 머릿속에 아직 끝나지 않은 너무 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네. 대통령 탄핵도 걸려 있고, 특검이 밝혀야 할 사실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 현재 진행형처럼 느껴지니까 매일매일이 해가 넘어갔다는 느낌이 없어요. 저만 느끼고 있었던 게 아니군요. 뭐, 본인만 특별히 그 섬세할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주진우 기자 신변을 주의하라고 신변 보호를 부탁드린다는 문자가 많이 오네요. 네. 저도 좀 챙겨주세요. 저도 이런 일을 사실 겪었거든요. 언젠가 그런 얘기 할 때가 있겠죠. 자, 어떤 아이템입니까 오늘은? 예, 오늘 지난 이제 2016년 마지막 날에 광화문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 만나고 왔습니다. 아마 촛불 집회 나가보신 분들은 광장에서 그 텐트 쳐 있고 뭐 이런 모습 많이 보셨을 텐데요. 광화문 텐트촌 지난 해 11월 4일부터 문화예술인 시국선언 이후에 이제 거기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월호 사건 천막 뒤편 그리고 이순신 동상 앞 주변에 만들어져 있는데요. 지금 노숙농성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여기가 뭐냐면은 텐트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핵심은 이제 문학의 블랙리스트.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 무려 10,000명. 무려 10,000명. 네. 정확히는 뭐 9,473명?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10,000명이죠. 네. 공개된 것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르는 리스트도 있을 수 있죠. 더 있을 수 있죠. 네. 네. 다 부인하고 다 파기했다고 하니 남아 있는 것 중에 10,000명이에요. 10,000명. 거의 뭐 1만 명이면 거의 대부분. 거의 다 들어간다고 봐야죠. 그래서 네. 일부에서는 블랙리스트에서 빠진 분들이 좀 섭섭해 하신다는 얘기도 있다는. 그렇죠. 예. 그런 분들 많아요. 네. 내가 왜 없지? 실망이야 이런 분들. 네, 좀 열심히 정권을 비판 안 했나? 뭐 이런. 자, 그러니까 여기를 가신 거군요. 지금. 예, 가서 이제 실제 블랙리스트에도 올랐던 분들도 만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지금 이 사태가 왜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시민들이 볼 때 느끼는 거하고 지금 당사자인 이제 문학 예술인들이 본인들이 이제 느끼는 거하고 또 체감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일반인들 기준으로 보자면 예를 들어 직장인들 기준으로 보자면 네. 제 월급 주지 마 이런 거예요. 그렇죠. 네.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제 일 주지 말고 월급 주지 마. 그러면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내가 왜 월급을 못 받고 회사에서 잘렸지?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네. 취직할 때마다 잘리지? 이런 거거든요. 가면 잘리는 거예요. 계속. 맞아요. 취직도 지금 안 되고.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 부분이 뭐냐면 단순히 뭐 이제 문학계의 뭐 정권하고 약간 코드가 안 맞는 사람들의 명단을 뭐 확보하고 있었다. 네. 이런 걸 넘어서 사실 구체적인 행위까지 이어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생계 지원이나 문화예술 쪽에는 각종 이제 지원 사업이라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극의 그 무대에 올려야 되는데 그 관련 예산들이 있는데 그 예산을 자신의 연극으로 충분히 따낼 수 있는 실력이 있는 분들이 네. 갑자기 못 따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어진 결과가 이미 문서로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단순히 예술 활동을 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그렇게만 생각하면 예술 활동에 취미인 사람도 많거든요. 네. 그림을 그린다거나. 이분들은 이 생계를 막아버린 거예요. 다. 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행위까지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샐러리맨들이 이제 원인도 알 수 없는 채 퇴사하라고 해서 퇴사당하고 난 다음에 좋아. 그럼 내가 다른 회사 갈게. 거기도 안 돼. 여기도 안 돼. 이런 거예요. 네. 계속 몇 년간 그런 걸 당한 거죠.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이분들한테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이따 이제 인터뷰에서도 들으시겠지만 이제 문화예술계에서는 이게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사실은 정권 초기부터 이제 암암리에 돌았다는 거죠. 존재하는 게 아니냐. 그렇죠.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지 갑자기? 그치. 그리고 처음에는 네가 실력이 없어 그런 거겠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일종의 연관성 주변의 어떤 성향들 이런 게 이제 너도 안 됐어? 나도 안 됐는데 누구도 안 됐대. 이게 뭐지? 이런 얘기는 오래전부터 되는 있었어. 자기들끼리는. 예. 그래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봐야 마치 루저들의 변명처럼 들리니까 말을 못한 거죠. 실력이 없어 안 됐겠지라고 하는 반박에 대해서 아니야 이 서류를 봐 이렇게 흔들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대통령 뭐 이제 탄핵 관련된 이제 그 헌재 뭐 판결도 남아 있고 특검의 수사도 계속 되고 있는데 이제 한 축에 지금 요즘 특검의 한 축이 이제 삼성의 그 합병 관련된 이제 수사가 한쪽에 진행되고 있고 또 한 축이 바로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네. 문제가 특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너무 많이 연관돼 있어서 지금 뭐 어제도 이제 송강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이제 그 특검에 출석해 나와서 조사를 받았고 뭐 여러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너무 많은 인물들이 연관돼 있는데요. 차차 한번 보시고요. 네. 이게 단순히 이제 정무적 차원에서 진행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생계를 끊으려고 한 겁니다, 이게. 그렇죠. 네. 구체적인 얘기 한번 인터뷰 들어보시죠. 이혜성 연출가신데요. 이분 직접 이제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르신 분입니다. 한번 얘기 들어보시죠.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보죠. 그러니까 저희 연극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런 검열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게 박근영 연출이라든지 이현택 연출이라든지 또 팝업 시어터라고 젊은 연극인들이 하는 연극 그 현장에서 세월호를 다룬다는 이유만으로 공연을 방해하고 하는 그런 검열 사건들이 터졌기 때문에 연극인들은 지금까지 굉장히 치열하게 투쟁을 해오고 있거든요. 블랙리스트 올라가 있다는 얘기를 여러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뭐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 그게 물증이 나온 거죠. 표면화됐는데 이 문제는 민주주의를 배반한 사건이고 헌법을 유린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박근혜 탄핵 사유의 가장 큰 사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탄핵 사유 맞죠? 네. 대통령한테 이런 거 하라고 대통령 권한을 국민으로 위임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 이하 지금 주도한 것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대통령 어제 이제 기자간담회 뭐 간담회라고 불러야 되는지 본인은 모르겠는데. 모른다고 했죠. 전혀. 네, 전혀 모른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이 몰랐을 리가 있냐. 뭐 네. 바로 이제 유진영 전 문체부 장관 네. 이제 반박도 하고. 본인이 직접 대면해서 얘기했다고 했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그리고 굉장히 본인이 중요한- 있을 때 그런 리스트가 와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고도 했다고 그러고. 그렇죠. 네. 일단 그분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어제 송강경 전 교육문화수석이 그 특검에서 조사를 받으면 이제 사실 그분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교육문화수석들이나 문체부 이제 관계자들도 지금 특검에서 다 조사를 받고 있고 네. 특검에서 지금 조윤선 이제 지금 현 장관이죠 문체부 현 장관을 특검에서 특조위에 위증으로 고발해 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거꾸로. 네. 보통은 이제 국회 청문회에서 이 사람을 수사해 달라고 특검에 의뢰해야 되는데 그렇죠. 특검이 거꾸로 청문위원회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고소고발이 있어야 자기들이 수사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물증이나 구체적인 정황이 나온 거죠. 그렇죠. 증언을 확보했다는 얘기죠. 특검에서 이 얘기는. 네. 이분은 이제 고소고발이 되면 이분은 이제 옷 색깔이 바뀐다는 얘기죠. 옷 색깔이 바뀐다. 옷 색깔이 바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특검이 지금 구체적 증언을 확보했기 때문에 거꾸로 특조위에 저 사람이 지난번에 얘기한 건 위증이다. 그러니까 그걸 고발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조윤선 현 장관도 지금 이제 대부분의 예측은 곧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지 않겠냐라는. 당연히 소환 거죠? 조사를 받고 네.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태도로는 제가 보기에는 수위를 잃기 십상이다. 아니 그거는 제가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무슨 사감이 있다는 게 아니라 특검이 지금 보면 청문회에서 위증한 것을 대단히 중대한 범죄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사실 이 청문회가 이 특검이 이런 식의 압박을 할 때 청문회가 한 달 정도 연장됐으면 청문회에서 위증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게 될 테거든요. 네. 그러면 청문회가 훨씬 더 내실 있게 진행됐을 텐데 지금은 청문회 딱 한 번 남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문회를 어떻게든 연장할 방법이 없을까 싶은데 새누리당이 동의를 안 하니까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지금 원내교섭단체가 하나 더 만들어졌으니까 네. 개보신당, 개혁보수, 가칭 개혁보수신당. 네. 뭐 이런 또 거. 모르죠. 어차피 이게 원내교섭단체 합의 사항이니까요. 개보신당도 웃기지만 보신당도 웃겨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가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어떻게 아직 가칭이니까요. 뭐. 네. 개보신당, 보신당. 그러니까 어쨌든 개신당도 웃기고요, 보신당도 웃기고, 개보신당도 웃기고. 주제로 돌아가시죠. 자, 어쨌든 곤란하겠죠, 자기들도 이름. 이 청문회를 그래서 지금 한 달 연장하면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봐요. 아, 예. 분위기가 달라졌죠. 예. 지금. 특검에서
이렇게까지 나온 이중했어? 이리 오세요 하고 있거든요. 야, 이거 어떻게든 연장해야 된다고 보는데.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래는 국가의 존재 이유가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리고 이제 지원까지 하는 거죠. 예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 블랙리스트 사태가 이제 표면 위로 올라오니까 이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분노도 분노지만 사실 이제 아까 이제 김어준 앵커 진행자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이제 생계라는 문제까지 구체적 행위까지 연결되다 보니까 두려움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 관련된 이제 실제 느끼는 체감들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독립 다큐 찍고 있는 이제 영상 활동가 하세별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알고 보니 생계와 연결되는 부분에까지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다는 거가 밝혀지는 걸 보면서는 좀 무서워지기는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있는 거고 내 작업이 어디 세상에 내놓기 위해서는 필요한 지원들을 분명히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정부의 지원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재단의 지원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맞닥뜨리게 되면 실상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검열이 작동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거 그게 자유롭지 못하게 될까 봐 사실 그런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거고 우려스럽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뭔가 자유로운 목소리를 표현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 일인가를 좀 사회가 알아가는 과정 그렇게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렇죠. 이런 효과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밖으로 끊어진다. 그러면 이제 그게 어디까지 연결되면 이제 잘 분위기를 이분이 잘 전달해 주셨는데 결국 본질적으로 노리는 건 뭐냐 그러면 이제 자기 검열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네. 자기 검열을 하게 되면 정부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스스로 안 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가장 본질적으로 결국은 이런 문화예술계에 대한 블랙리스트나 생계에 대한 일종의 겁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노리는 거는 문화예술인들 창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검열해라 알아서 사실 이걸 노리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소설가 손아람 씨가 굉장히 잘 얘기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예술인들이 소설가나 시인이나 누구나 죽은 사람에 대해만 쓰게 된다는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렇죠. 아주 적절한 표현이죠.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못 쓰게 된다는데. 살아있는 권력이나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쓰지 않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검열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제 예술인들 사이의 갈등도 사실은 좀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지원되고 이 기준이 애매해지는 거잖아요. 지원받는 단체와 아닌 단체로 구분되면서 내부 균열도 일어나고 서로 상처나 냉소도 나오게 되고요. 이게 전형적인 방식이에요. 네. 네, 전형적인.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결국은. 이 예술가라는 게 이제 예술이라는 게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건데 우리는 재능이 떨어져서 못하는 거. 혹은 섬세하지 못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이 뭐였지? 네. 를 대신 말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대신 그려주거나 대신 노래해주거나. 근데 이분들에 대해 하고 싶은 얘기도 있어요. 저는. 뭐냐면 예술은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 상상력이 가는 대로 다 내버려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분들이 마음대로 살면서 이렇게 자충우돌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분들이 내놓은 성과물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잖아요. 네. 맞아. 저분들이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먹고 어디 길바닥에 잘 자고 막 이런 분이라고 칩시다. 그 결과로 우리가 위로를 받으니까 저는 그런 건 넓게 양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예술가 분들에게 또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자기 검열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뭐냐면 남 덕 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덕 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냥 지원도 안 받고 그리고 누군가한테 부탁도 안 하고 덕 볼 생각을 안 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은 해외 사례라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 이제 문화와 예술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프랑스의 이제 드골 정권. 사실 드골 정권은 보수 쪽이죠. 그렇죠. 우리로 군인이에요, 따지면, 군인. 우리로 따지면 이제 새누리당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드골 정권 시간에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이제 문화부 장관이 앙드레 말로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가장 군인 출신의 보수 정권이었지만 앙드레 말로라는 작가를 이제 장관으로 하고 예술의 자유와 문화의 자유는 또 굉장히 많이 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예술의 문제는 진보와 보수의 어떤 이념으로 나누다 보면 오히려 사회가 더 풍부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걸 막는 거거든요. 예술이란 건 인간 사회의 어떤 우리의 본질 이런 걸 다루는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박근혜 정부에서 나온 블랙리스트 문제 이런 거는 저는 단순히 뭐 보수 정권에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전혀 보기보다는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다. 보수하고 상관없는 거고요. 보수 정권 하에서 전 세계적으로 문화가 꼽힌 나라 많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예술가 분들도 덕볼 생각을 안 하면은 예술원이 꼽힐 수 있다. 그리고 거꾸로 그렇게 덕볼 생각하지 않고 만들어낸 작품이 사실은 이분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거기 감동해서. 그리고 이제 덕볼 생각을 안 하면은 이게 제가 사는 기준이거든요. 저는 덕볼 생각을 안 해요. 아무한테도. 그럼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동하게 될 때 사람들이 누군가의 없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기 예술론으로 작품을 만들 때 사람들이 감동하고 결과적으로 목표고는 아니었지만 네. 생계도 해결될 수 있다는 제가 조언을 예술가 분들에게 제가 예술가적 재능은 없으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이 기회를 찬스로 살리는 네. 많은 분들이 뭐 얘기를. 또 그렇게 또 살아가고 계시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럼 이 문화예술인 분들이 이제 텐트를 광화문에 치고 뭐 기자회견도 하셨고 특검에 이제 고발도 하셨어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거냐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분도 이제 시인이죠. 송경동 시인 이분이 이제 대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분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는 우선 김기춘 구속 수사 그리고 현 문화부 장관으로 있는 조윤선 즉각 사퇴 그리고 수사받을 것을 요구했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입장을 낸 거고요. 만약 내려오지 않으면 저희들이 붙잡으러 가겠다. 체포하러 가겠다. 이런 결의들이고요. 날짜도 정했습니다. 1월 11일 날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이곳 광장에서 10시에 모여서 세종시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문화관광부로 저희 문화예술인들이 블랙리스트 버스를 타고 쫓아갈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손으로 뭐 붙잡아서 경찰에 인계를 좀 해줘야 되겠죠. 네. 네. 예술가들은 이런 말 해도 되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예를 들어 조윤선 장관을 붙잡아서 인계하면 납치가 되고요. 이분 송경동 시인은 충분히 그러니까 그런 퍼포먼스까지는 하시는 게 좋죠. 네. 네. 근데 실제로 예를 들어 조윤선 장관을 쫓아가가지고 손으로 붙잡아서 경찰에 인계하려는 순간 본인들이 경찰에 잡혀가요. 뭐 그만큼 분노와 이분들의 분노와 이런 게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이제 벌써 50일 가까이 이제 광화문 텐트장에서 지금 노숙농성을 하고 계신데요. 송경동 네. 시인. 이제 문화예술인 분들이 지금 느끼는 약간의 이 분노. 그렇죠. 이렇게까지 네. 명백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청문회에서 뭐 자긴 전혀 모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겠으니까 얼마나 사실 화딱지나죠. 화가 나겠어요. 그냥 화가 나는 게 아니라 화딱지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아마 조만간 굉장히 충격적인 퍼포먼스들을 많이 보여주실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제가 조언 드리자면, 네. 붙잡진 마시고요. 붙잡는 퍼포먼스까지만 하는 것이 좋다. 예. 네. 쫓아가는 거죠, 그냥 달리기로. 그렇죠. 물리적으로 잡지는 않고. 뭐 하냐 그러면 달리기 한다고. 그 정도까지만 하시는 게 어떨까. 본인이 문화예술인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드네요 지금. 수사권도 강제 구인 권한도 없다는 것을 예술가 여러분들에게 조언 드리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어제 이제 오늘 아침인가 어제 이제 정유라 씨는 JTBC 기자들이 잡았다고 하고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관계자들 아마 예술가들이 직접 체포를 해야 되는 상황일지도 모르겠는데 그럼 시민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아니 근데 지금 이 사건은 시민들이 많은 부분을 해결했어요. 지난번에 청문회에서도 김기춘 비서실장 다 부인할 때 시민들이 차단해가지고 국회의원한테 제보를 해서 국회의원들이 질의하고 이 JTBC 기자들이 막 정유라 씨 잡고 어떻게 잡았나 몰라 이분들 진짜 대단한 겁니다 진짜. 그럼요. 제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제가 사람을 찾으러 돌아다녀 본 적이 있거든요 해외에서. 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말도 안 통하고. 망망대해요. 망망대. 저쪽은 해가 뜨고 저쪽은 해가 지고 이거밖에 모르지. 진짜 망망대해인데 나중에 듣고 싶어요. 물론 보도로는 이렇게 제보를 받아서 했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네. 어떻게 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박수 보냅니다. JTBC 기자. 어쨌든 이 문화예술계 문제에서 좀 마지막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잠깐만요. 이제 생각났어요. 근데 가끔 JTBC가 저희 방송을 인용하면서 한 라디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갑자기 화나네요.
생각났어요. 직접 전화해서 말씀하세요. 네. 요거는 잘했고요. 그건 못했어요. 네. 지적해놓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학의 블랙리스트 문제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이제 문체부 내부에서의 이제 소신 있는 양심 있는 증언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공무원들의 이분들 화나겠죠. 예. 그동안 화났던 걸 드디어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분들의 또 노고도 한쪽에서는 인정해줘야 된다. 그 파기 안 하고 또 남겨뒀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언젠가 쓸 수 있을지 제보할 거라고 생각하고 남겨둘 수 있죠. 예. 왜냐하면은 이 TF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차관으로 예. 문화부 차관으로 임명한 그분이 TF를 만들어서 대응하라고 했더니 그걸 다 없애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다 없애버리는 작업들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싫어! 그리고 숨겨두고 가지고 있던 분들이 예. 그걸 특검에 가져와서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니 특검이 조윤선 장관을 제발 고발해달라고 우리가 수사하겠다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 하여튼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주 소장이었습니다. 지금 곧 음악이 나올 텐데 이분은 이제 블랙리스트에 없어요. 네. 블랙리스트에 없다는 거는 거의 무명의 가수라고 봐야죠. 네. 이분의 성함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블랙리스트에조차 없는 무명의 가수 노래 들으면서 저는 물러갔다가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